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강태곤 전문가께서 윙이푸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중국주고요. 와, 오늘 52주 신고가 달성을 했고 또 계속해서 상승세, 어제는 또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또 특히 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좋네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일단은 분명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 이미 수호차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이미 제가 아들 해먹을 건 다 해먹었고요.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국주의 아버지, 어머니, 뭐 아버니는 아니고 아버지, 큰아버지 뭐 다 해먹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 윙이푸드 같은 경우 또 중국 기업 중에 하나고요. 분명 말씀드렸던 게 이게 아실 분들 아실 게 차트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 윙이푸드는 제가 이미 2019년도 2월달 1,600원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어줬다라고 하면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적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윙이푸드를 중국주와 함께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70% 가까이의 수익률이 이미 도달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중국주들은 여러분들께서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 앞으로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중국주들이 단기적 큰 이슈를 가지고 가려는 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주들은 꼭 눈여겨보셔라.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중국주와 함께 과대 낙폭이라 했죠. 주가가 하방으로 과대 낙폭 이후에 누군가가 물량을 모아나간 이후에 상방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까지 눈여겨보셔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양기비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더 ENM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은 살짝 좀 이상하네요. 계속 잘 올라가다가 그리고 어제는 18.69% 급등하더니 오늘은 또 16.54%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네, 일단은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에 대한 이제 증가세는 나왔지만 일단은 다량의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기업은 뭐 올 한 해 뭐 한류 컨텐츠 플랫폼을 이제 계획을 하면서 앞으로 이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포부를 밝혔지만 지금 현재 화면을 통해서 주가들이 왜 저항을 받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보시면요. 주가가 보통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1260원이라는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찍고 조정이 만들어지죠.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 구간이 강한 매물대 저항 라인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 매출 실적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향후 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소 다시 한번 제 위치까지는 내려온다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들을 보시더라도 어느 주체가 돼 있죠? 메이저 수급들이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매수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뭐 개인 매수가 증가가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라거나 그거는 완벽한 게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매수는 가급적이면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있네요. 한국 패키지가 정답이었습니다. 절대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기셨어요. 일단은 참 씁쓸합니다. 이 씁쓸한 기분을 뭐 말로도 표현하지 못하겠고요. 오늘 그냥 이 씁쓸한 기분 조개구이에다가 소주 한잔 하면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만큼 참 씁쓸하다. 언젠가는 제가 꼭 이기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자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어떠한 시장이라든지 어떠한 지역이라든지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이 지역에 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산이 재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급등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명심하셔야 될 게 국제 테마파크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지만 다른 데에 좀 묻혔을 뿐이다. 3월 달에 분명히 이게 다시 한번 터져준다라고 하면요. 두 번이 이미 이게 무산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거를 다시 한번 확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진행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겠죠. 준비했겠죠. 그럼 이게 다시 한번 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요. 과거 핑크퐁 아기 상어가 갑작스럽게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듯이 충분히 급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 패키지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좀 이따 차트만 한번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한국 패키지가 지금 단기적으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켰던 종목들처럼 분명하게 뭐가 나옵니까?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왔어요. 로스웰이라든지 대다수 80%, 100% 급등했던 종목들처럼 이미 주가가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왔고요. 제가 하필이면 오늘 여러분들 또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실제로 최근에 단기적인 급등은 나왔거든요. 단기적인 급등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자리가 의미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분명하게 지금 보셔야 될 게 장대 양봉을 터뜨려주고요. 거기에 있던 구간대에서 일정 저항대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던 고점대를 한번 연결해보면요. 그 전에 돌파하지 못했던 고점대가 2,750원입니다. 그럼 무엇이 되느냐? 현재 구간에서 돌파를 하고 이 구간이 중요하죠.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 구간이 물량을 먹고 있는 구간이다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는요. 아마 지금 3월달 단기적인 이슈를 주기 위해서 우상향을 잡아나간다. 현재 분명히 차트상 저점도 높이고 있는 추세. 분명하게 뭐가 나오고 있어요. 저점을 높이고 터치, 원터치 나오고 투터치 나오면서 동시에 전고점대를 터치해준 거에 나와버립니다. 그럼 이런 구간대에서 만약에 내일장, 모레장 수급이 강력하게 부각돼준다. 그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600원에서 2,600원을 일단 뚫어내는 순간 다시 한번 2,700원 돌파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강력한 상방 추세 예고할 수 있다. 그럼 정말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3,500원 정도까지 과거에 정책주도 역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럼 3,500원, 4,000원, 4,500까지도 다시 한번 상한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패키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매매 전략을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요. 시가 이하부터 매매를 하겠지만 만약에 내일 갭이 떠준다고 하면요. 2,600원까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되지 않은 구간이다. 2,600원 정도부터 해서 2,200원, 2,350원. 이 구간대는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하시는 구간대로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2,2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2,100원 정도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3,500원 정도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맞아요.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이 얘기가 뉴스에 딱 떠면서 핀테크 관련된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핀테크를 육성하겠다, 전면 개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일단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플을 하나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각각의 은행을 정말 직접적으로 이제 방문을 해서 은행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받아도 충분히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제 이거를 전면 개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일단 이전에 이제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정부에서 핀테크 관련해서 육성 정책을 펼치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핀테크 기업들 보통은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는 이 정상회담에 많이 묻혔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기업들의 조금 지원 정책이 좀 많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전면 개방을 해서 보통 오늘 제가 이제 히든 정보 가지고 나온 기업은 주 연령층, 고객층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통은 이 핀테크 혹은 이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받는 연령층이 좀 낮은 연령층, 20대, 30대, 40대까지인데 거의 전면에 전 연령층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가볍게 손쉽게 은행을 출금하기도 하고 이체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만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다면, 개방이 돼서 쓸 수 있다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힌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귀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플랫폼이 다양하다. 그러니까 핀테크가 사실 파이낸스랑 테크놀로지가 합쳐져서 핀테크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금융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그 기술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송금도 자유롭게, 이체도 자유롭게 아주 손쉽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 환전에 대한 서비스도 충분히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쪽이 핀테크 사업뿐만 아니라, 그리고 은행 이체 간의 이런 관련뿐만 아니라 굉장한 사업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카드, 뭐 결제 서비스,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기업인데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캐릭터가 많아요. 캐릭터? 네, 굉장히 캐릭터가 많은데 이 캐릭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 업종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이제 주가에서도 메리트를 찾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제 히든 종목에서 힌트가 좀 많이 쉽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일단 문자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 강태훈 전문가님, 아까 우리 첫 번째 힌트 볼 때 핀테크 관련주 하면서 쫙 나왔었어요. 아마 그 안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캐릭터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종목 찾으셨나요? 캐릭터들이요? 네네. 그 캐릭터를 말하는 게 혹시 무슨 뭐 테마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양귀비 전문가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그 종목에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힌트를 좀 편안하게 주신 것 같은데요. 종목에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다. 종목에 굉장히 캐릭터들이 많다. 제가 보는 종목에는 오로지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다. 순간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였는데요. 아마 제가 동심이 좀 많이 약한가 봐요. 아직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단 핀테크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얘기하시니까 실제로 저도 오늘 이제 이 히든스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했던 종목 중에 딱 핀테크 하니까 바로 떠오른 종목이 있어요. 아마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양귀비님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지켜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SGA 솔루션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GA 솔루션즈라는 종목 역시도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설명드렸던 종목처럼 이제 낙폭을 이제 끝내는 차트가 나와줬어요. 낙폭 끝내고 이제 최근에 낙폭 끝내고 최근에 돌파까지 나와주면서 현재 지금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 2,000원대가 대략적으로 저항대입니다. 2,000원대가 240평대를 뚫어내는 저항대인데, 이 구간대를 뚫어내기 위한 힘을 모아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아마 움직여줄 종목이 SGA 솔루션즈 역시도 2,000원대만 뚫어내준다라고 분명하게 신고가로서 이 상방 4,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아마 SGA 솔루션즈, 이 양귀비님 전문가의 히든 종목을 SGA 솔루션즈가 아닐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태훈 전문가께서는 SGA 솔루션즈가 아닐까라고 추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힌트까지 열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양귀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많이 지금 사고 있는 모양새인가 봐요. 네, 오늘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을 제외한 이제 뭐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금융권의 모든 수급들이 총출동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있는 묵직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종목이다 보니까 보통은 뭐 핀테크 관련하면은 중소기업 그리고 이제 소형주, 중소형주들을 공략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 하지만 이제 꾸준히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도 충분히 이제 별점 5점, 5점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기업은 계속해서 꾸준히 사업 확장을 하면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가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뭐 핀테크 육성 관련 정책에 있어서
뭐 금융 결제망을 전면 개방하겠다 이런 기사가 뜨면서 관련주로 이제 속하긴 했지만 이 기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성을 가지면서도 투자를 하고 싶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강태군 전문가님 SJ 솔루션즈 한번 수급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투신이 총출동했고, 그리고 약간은 묵직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그래 일단은 뭐 묵직하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SGA 솔루션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SGA 솔루션즈들 시가총액이 일단은 1,000억도 안 되다 보니까 묵직하지는 않고요. 일단 수급을 확인해달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강의를 해드릴게요. 네네네. 우리는 상단에다가 이 돋보기 모양 보시죠? 네. 종목별 투자자를 검색을 할 겁니다. 그럼 딱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기관은 사지도 않고 외국인은 팔고 있네요. 그러면 SGA 솔루션즈는 바로 탈락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은 SGA 솔루션즈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마 제가 최근에 추천했던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는 그나마 SGA 솔루션즈보다 조금은 시가총액이 있어요. 아마 이 SGA 솔루션즈보다 3배는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묵직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수급을 보고 할 건데요. 수급도 본다라고 하면은 드림 시큐리티 최근에 외국인이 샀어요. 외국인이 크게 한번 들어와주고 기관은 아직 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도 탈락이다라고 좀 보고 싶은데 그래도 이 외국계가 한번은 크게 들어왔으니까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SGA 솔루션즈가 아니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더 괜찮은 건 드림 시큐리티라고 좀 보겠습니다.